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자, 마감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면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는 1.8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을 먼저 좀 보면은, 장 초반부터 조금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이제, 오후 상향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량을 매수를 했죠.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이게 원래 장중에는 기관들도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연기인도 마찬가지로. 장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시 반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외국인이 7,600억, 기관이 4,500억, 금융투자 3,300원, 연금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다가 동시효과 때 이제 특이한 점은 외국인은 계속 물량을 늘려나갔고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은 한순간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인이 거의 1조 정도가 가까이 들었는데 그만큼을 다 이제 판 거예요. 개인이 이제 1조 2천억 매도했다가 1조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장 막판에 외인과 개인이 조금 사고 투신이 조금 사고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이 옵션 만기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2% 정도 상승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반등이죠. 특히 종가에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코스피는 저기 외인하고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팔아갖고 근데 쑥 빠졌는데 아무튼 의미가 있었고 이제 외인들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단기 포지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선물 옵션 그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등이 좀 나왔고 이런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장이 또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정 내지는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했던 장이라면 다시 이제 반등하는 상승 장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일부터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3,000원 정도는 계속 지지하면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도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랐죠. 원익큐브가 그렇게 상한가 간 이후에 어제 하루 밀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크게 오르지 못, 계속 이제 입질만 하고 있던 태양금속. 물론 그제 17%도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24%까지 정리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인상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아직 이제 오른, 종가는 거의 뭐 별로 오른 게 없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장중 21%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3.6%로 마감을 했는데, 얘도 봐야 돼요. 가능성만 이제 보여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뭐 더 내렸다 갈 수도 있지만, 계속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자연과 환경이 이제 뉴페이스도 새로 등장을 했고요. 그 진바이오텍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상승하고서 눌림 구간이라고 보여요. 이 이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다 보이고, 또 이제 BHI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책주, 원전 관련된 정책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에너토크도 그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장중에 28%까지 갔었죠. 그래도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정책을 좀 묶인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인맥주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 사람의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항상 등장하는 뭐, 출산율을 좀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수술실 CCTV 관련된 걸로 해서 코엑스에도 아직 많이는 못 올랐는데, 이런 정책주로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인맥보다는 정책을 좀 볼 시기가 됐다. 이제 1년 정도 남았죠. 그리고 대선 내년 3월이라고 내년 3월까지 오르는 게 아니고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거고요. 고점이 아마 올해 안에 형성이 될 겁니다. 올해 말도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에 고점이 나올 거니까. 오늘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또 새로 나왔어요. 엄청나게 빠졌던 종목인데 오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장모가 운영을 하거나 뭐 투자하는 회사를 엮여가지고 23%까지 장중에 올랐고요. 같은 내용으로 A 플러스 에셋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님 그분이 투자한 회사인가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려 다 갖다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거 이제 뭐 같이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성장주 투자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급이 몰리는 데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가 뭐든 깊게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재료가 갖다 붙여서 억지로 뭐 끌어올리든 뭐든 그냥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의 관점이냐 매매의 관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날그날 매매의 관점으로 적합한 내용이나 이슈가 되는 걸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 백신 그 코비박 그 코비박의 위탁 생산 내용이 나오면서 휴먼엔이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상한가 가까이 찍고서 거의 보합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셀마테라피틱스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승하고 밀렸는데 이제 코비박이 러시아 백신 중에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트론이나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만큼의 임팩트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물론 백신은 다른 종류지만 이 비슷한 재료가 계속 재탕, 선탕이 되면은 점점 그 이슈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히토류 말씀드릴 때, 유니온 머티리얼 말씀드릴 때, 과거에 많이 이렇게 올랐던, 원래 이때가 아니죠. 그 훨씬 전이었죠.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러고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 2020년도에는 계속 올랐다가 홍보하다가, 최근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재탕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새로운 테마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가 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부가 바뀌어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닉 머티리얼이 빠졌죠. 근데 오히려 티플렉스나 세노텍 같은 종목은 전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의 저자리 갖고 왔는데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될 거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지날수록 계속 뭐 반도체를 뭐 히토류를 뭐 전기차 배터리를 뭐 규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5G 장비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세훈 관련된 종목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진양산업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계속 입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얘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구나. 18%까지 올랐으면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밀렸고 세 개 있죠. 진양화학이랑 차트는 똑같죠. 높이만 다를 뿐. 진양폴리. 원래 과거에는 진양폴리가 더 잘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어, 계속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땅투기 관련된 뭐 악재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도시하고 계속 올라가요. 어차피 시장에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냥 올리는 거니까 우선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뭐 오세훈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유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월 전에는 무조건 길어봐야 4월, 3월까지는 어쨌든 확률을 봐야 되는데 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잽싸게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 먹고 나오는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테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쿠팡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새로운 종목이 나왔죠.
계속 나와요. 찾기가 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제 그 쿠팡에서 이번에 그 뉴욕 증시 상장을 하면서 그 1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 때문에 한국전자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BTA탑스가 포장재 관련해서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한번 했고, KCTC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물류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KCTC가 다시 좀 상승이 나왔고, 대형 포장도 과거에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오늘 좀 상승이 일리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뭐 끝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이게 상장을 다 코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효성 TAC가 이제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그 스판덱스를 제조해서 중국 쪽에다가 아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워낙 저평가였고, 저희도 19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와, 50만 원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이 중국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간 게 이제 코오롱인더랑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래도 8% 올랐고, TK케미칼 많이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스판덱스 관련해서 딸려 들어간 건데, 코오롱 인더가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그런 재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류잖아요. 그 뭐 화학도 있고, 뭐 필름, 뭐 전자재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의류나 패션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CPI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수출자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같이 상승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유럽에서 좀 부작용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 사용 중지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진, 얘가 이제 그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 그 DR잼이 다 반납은 했지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엑스레이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좋고 수급도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바백스 관련 엮여가지고 상승을 몇 번 하는 척만 하다가 계속 밀렸어요. 관련주로 상승하다가 밀리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그 상승이 많이 나왔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백신 테마는 조금 끝물이긴 하긴 하거든요. 지금 들어가기는 뭐 별로 매력이 없죠. 그 KPX 생명과학이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미친 듯이 상승했던 단기간에 뭐 5배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 제자리 오죠. 이거 6,500원에 스타트했다 치더라도 6533만 원에다가 525 5배 오르고 그냥 우와 제자리까지 왔잖아요. 이런 끝물인 거는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집니다.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유가 상승 수혜를 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중앙에너비스랑 이게 오늘 많이 올랐었어요. 18% 이상. SH 에너지 화학 반응 없었죠. 흥구석유까지 반응 별로 살짝 오르다 말았어요. 근데 가능성이 아직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인데 그다음에 이제 SH 에너지 화학이랑 그냥 흥구석인데 이거 이제 어떤 걸 고르느냐인데, 중앙에너비스는 좀 너무 높잖아요. 물론 가는 놈이 더 가고, 대장주가 더 가는 건 맞는데, SH 에너지 화학보다는 오히려 좀 덜 올랐던 흥무석유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왜냐면, 후발주를 강하게 뛰쳐나가는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태양광 그려지면. 흥무석유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중국에서 건설용 기계 장비 수주가 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어갖고, 그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까지 계속 변신하고 있죠. 21%까지 정도는 올랐고, 그 다음 두산 바트, 살짝 뭐, 빼꼼? 뭐, 손흥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에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제일 대장주고, 이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수주 증가 내용이 있어서 좀 올랐습니다. 이제 언급을 한번 드리는 거고, 개별 종목 간단하게 보면 이제 감마누가 옛날에 뭐 상품한다 거래정도에 나왔던 종목인데, 코로나를 피해갔죠. 코로나 시점에. 어쨌든 이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옥 같은 나날일 수 있는데, 이 거래 정지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꽤 오랫동안 거래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년 이상, 아니 1년 반 정도 됐네. 1년 정도? 아무튼 올랐는데, 최근에는 어디였죠? 중국의 은호테크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얼마 전에 좀 상승을 했잖아요. 27%, 23%뭐 상승만 했는데, 이게 아마 화장품하고 명품 관련된 그런 면세점 관련된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선적이 됐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난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또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테마 좋고, 원래 잡주가 잘 오르는 거 맞고 한데, 어, 작년에는 또, 2019년도는 또 흑자이긴 했네요. 그래도 2020년은 좀 안 좋고, 재는 좀 안 좋고, 그래서 거래 정지 이력까지 있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땡기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대우건설이 오늘 많이 올랐다고 올렸죠. 18%까지.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매각, 3년 만에 다시 재매각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상승했거든요. 최근에 뭐 MP 한강이나, 장, 그룹은 정지고, MP 한강?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 같아요. 물론 건설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올랐고, 대광산업이 하루 쉬고 다시 올랐어요. 상한가 갖다 밀리고, 여기 눌림목, 오늘 상한가 20% 마감. 얘도 동일한 내용이었죠. 삼성전자랑 염화수소를 국산화시키기로 협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IA나 이런 거 눌림목도 잡으면 굉장히 주합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근데 이게 눌림일지 아닐지는 이제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면, 재료의 크기나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IA가 중국의 전기차 회사 기업에 전기차 모듈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올랐네요. 바닥부터 하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신규 상장주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었고요. 전중에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죠. 사이버원 두 개가 이제 신규 상장주 있었고, 그리고 NH 스펙 14호가 스펙주가 엄청 났더라고요. 현대 루벡스랑 합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고, 정리를 하면은 우선 윤석열 관련주에 이제 순환매는 계속 되고 있다. 이제 하다 장모님까지 엮어가지고 투자를 했던 회사다 이런 내용으로 막 묻지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매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발주랑 후발주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는 오히려 못 가고, 후발주, 거세 상한가 같은 거, 성보학이랑, 한일화학, 그동 받고 있다. 근데 이 이후에 날아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걸 사자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누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때 좀 섣불리 따라 붙으면 시초가부터 시작하긴 한데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대응이 안 되고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래도 기회라도 좋지. 이런 건 이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러시아 백신 코비박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원래 셀마 테라피틱스가 변이 코로나에 좀 효과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인가. 아무튼 근데 잘 못 가더라고요. 쭉쭉 나갔던 적도 없고, 물론 쭉쭉 나갔으면 매면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세훈 후보 관련된 종목 좀 반응 있었고, 진작 있었죠. 반응 있고 하다가 오늘 터졌다가 밀렸고, 쿠팡 조금 마지막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인상 수혜주 중에서 중앙에너지스 말고 SH 에너지화학이나 흥국석유에도 좀 기회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져서 상승하는 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1월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지금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반등을 해서 다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과 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목요일 3월 12일 마감은 이렇게 좀 하고요. 또 내일 금요일 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좀 잊어버리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좀 간단하게 좀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움직임이 좀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대선 후보 중에 아직 지지율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지만 과거에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정세균 관련된 종목 중에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수산중공업, K탑 리츠 이런 종목들, 쌍용정보통신 마찬가지인데 이게 글쎄요 동시에 다 오르는 걸 보면은 단순히 지수의 상승에 맞춰서 오른 건지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을 좀 노리는 건지는 추후의 움직임을 좀 더 봐야겠지만 수상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8%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계속 흘러내리다가 기대감이 계속 없는 거죠. 이제 지지율 얘기도 없고 이제 지금 국무총리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K탑 리츠도 이렇게 6%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나중에 후발주로 나왔던 쌍용정보통신도 계속 똑같이 흐르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왔고 KPTU도 얘는 애매해요.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된 종목이라는 얘기도 있고 윤석열 관련된 주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거 월요일부터 좀 오른 거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가 좀 붙은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윌비스도 약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산중공업, K탑 리츠, 쌍용정보통신, 그리고 신화실업 시총이 뭐 300억도 안 되는 회사죠. 흑자인데 장중에 이제 5% 정도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제부터 좀 심해졌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좀 심해져가지고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위닉스가 있잖아요. 위닉스가 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다른 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크린앤사이언스도 5% 정도. 모나리자는 볼까요? 모나리자는 장중에 8% 정도. 근데 마스크는 좀 애매해요. 얘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뭐 KM이나 50 같은 거. 50. 저기 뭐야, 크리네사이언스랑 또 뭐 있었죠? 하츠. 조금 상승 나왔고, 깨끗한 나라? 뭐였죠? 아무튼 케이시코트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살짝 나왔어요. 특히 위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좀 괜찮고, 그리고 저기 뭐야, 수출이 계속 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좀 나오던데 한번 볼게요. 깨끗한 나라 왜 안 나오죠? 깨끗한 나라. 마스크. 아무튼 저는 위닉스를 좀 좋게 보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 봄이 또 되고 중국에서 또 뭐 공장을 가동하고 또 이러면 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400억인데 작년 이제 어닝이 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ROE도 26%면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돈도 엄청 많아요. 배당도 2% 가까이 주고요. 올해도 500원 주면은 배당락이 얼마였지? 300원이네요. 올해는 500원이라고 써 있어. 배당락 2만 얼마 300원 아무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실적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가 좀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장세균 관련주가 혹시라도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를 할 것이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